안녕하세요. 어, 지난번에 이렇게 찍어서 올렸는데, 막 바쁘고 이래가지고 그냥 툭 찍어서 올린 거였는데, 생각보다 보신 분들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서, 음, 음. 그래가지고, 좀, 그, 요런 것도 좋겠다 하면서 이런 방식이 그리고 저한테 되게 편하고 홀가분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원고를 써서 이렇게 올리려고 했는데 이런 방식도 또 계속 해봐도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집에서 카메라를 켜봤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탄탄히 준비하지는 않고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이야기거리를 더 준비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원고도 좀 써가지고 살짝살짝 보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지야, 누나 이거 녹화하려고 하는데 모찌랑 같이 해볼게요. 오늘은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좋은 점을 얘기해보려고 해요. 저는 이제 1988년도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 나이가 도입돼서 생일이 안 지나서 35살인데, 막 많다고 볼 수 없는 나이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또 아주 어리다고 할 수는 없는 좀 이제 중년에 가까워지고 있는 나이죠. 그래서 나이에 대해서 종종 생각하게 되는데, 막 실제로 그런 어떤 호르몬의 분비, 뭐 세로토닌 막 이런 것들의 이제 영향으로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 전보다 뭔가에 흥미를 느끼거나 이런 빈도가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그 옛날보다 생기를 잃고 무력해지고 그런 느낌들이 옛날보다 많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건 정말 좋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이제 최근에 몇 가지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고 싶어요. 음,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밖에 날이 화창해 보이길래 창문을 열었어요. 근데 딱 그 봄의 공기가 확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오고 있구나. 너무 좋다. 원래 봄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봄이거든요. 그래서 봄이 또 왔구나.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왔구나 하면서 이제 기뻤는데 그 기쁨과 동시에 근데 겨울이 지나가는 것도 또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 근데 그 생각 하자마자 나는 겨울이 지나가는 거 아쉽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겨울이 아쉽지? 겨울은 또 가장 좀 힘들어하는 계절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되니까 그러고 보면 가을도 또 가을 나름대로 기다려지는 점이 있고 여름은 또 여름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 나이가 들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나는 봄만 좋아 이렇게 했었는데 좀 다른 계절들도 그에 마땅히 좋은 점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그래서 봄이 오는 것도 너무 좋지만 겨울도
겨울에만 할 수 있는 이제 뭐 호떡을 이번 겨울에는 많이 찾아다녔거든요. 왜 이렇게 호떡이 먹고 싶었는지 호떡 파는 곳을 찾아다닌다거나 전기장판 켜고 누워서 저희 고양이랑 같이 뭐 책을 읽는다거나 귤을 까먹는다거나 이런 것들 어릴 때도 분명 알았던 건데 그럼에도 겨울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두루두루 뭔가를 좋은 점들을 발견하게 되는 건 나이가 들어가는 거에 참 좋은 점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다가 거기에서 또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창가에 앉아서 혼자 생각을 오래 했어요. 제가 또 그 좋아하는 것들이 되게 또 이렇게 뭉뚝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나이가 들면서 싫어하는 걸 더 뾰족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한 10년 전에 이제 잡지사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같이 일하는 에디터들이랑 막 수다를 떨면서 뭐 야근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인가 제가 무슨 대화를 듣다가 약간 하고 싶은 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뭐였냐면, 우리 싫어하는 거 빼놓고 얘기하면 안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얘기하고도 자기 취향을 드러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뭐가 싫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라고 이렇게 따져 묻듯이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같이 일했던 에디터들이 다 문학에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고 그 기사에 제가 있었던 잡지사의 기사에 글의 양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글을 좀 쓰고 싶어 하는 그 에디터들이 많은 집단이었는데 각자 다 성향이 다르고 특색이 다른데 이제 어떤 작가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뭐 한국 작가, 뭐 외국 작가 나뉘었을 때 이 작가 진짜 그 사람 진짜지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좀 대중적이거나 아니면 이제 좀 식상해지는 작가? 예를 들면 무라카미 하루키. 하루키는 뭐 근데 막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거를 뭐를 창작하거나 어떤 그 예술 분야에 있는 분들은 되게 잘 무슨 얘기인지 바로 알아들으실 텐데 저는 고등학교 때 하루키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읽어본 그 일본 소설이었고 하루키한테 엄청 빠져서 고등학생 때 하루키 책을 막 엄청 읽고 꿈을 키우고 그 대학에 가고 대학 전공 정할 때도 하루키 영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 하루키식의 어떤 게 질려가는 그게 하루키를 좋아해본 사람들한테는 또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너무 좋아하는 작가인데 그 책을 많이 읽는 분들 사이에서는 누구 좋아해요? 라고 했을 때 하루키 이러면 막 이러면서 이제 속으로 판단하는 그 표정이 보이거든요. 아마 음악에도 분명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림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뭔가를 많이 알게 되고 하면 할수록 조금 그런 싫어하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내 취향을 돋보이게 하려고 더 그런 얘기 끼워 넣는다는 느낌을 제가 받은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때 하루키 얘기를 아마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끈해서 이제 그런 류의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제가 해질녘인데 아까는 딱 적당한 이렇게 그거였는데 해가 또 금방 져가지고 너무 어두워진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켜볼까요? 좀 더 나을까요? 진짜 너무 하고 있어. 왜 그래? 근데 이제 그 뒤로 또 지금은 브랜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브랜드에서 일을 할 때도 그 현상이 비슷하게 보이더라고요. 이런 거는 이래서 좋잖아 까지만 말해도 되는데 근데 꼭 마치 그거는 A라는 브랜드 같잖아 굴이잖아 이렇게 어떤 비교 대상을 설정한다던가
그리고 그 구린 걸 말함으로써 나의 그 안목은 더 세련되고 멋있다라는 거를 얘기하게 되는 그 뉘앙스를 많이 받아요. 그럼 그럴 때마다 나는 싫어하는 걸 말하지 않고 좋아하는 것만 말하고 싶다라고 혼자 다짐을 많이 하곤 했는데, 그리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그걸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 상처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려고 하는 편인데, 그거랑 별개로 아까 그 여러 계절이 다 좋은 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대신에 내가 좀 뭉툭해진다 이 느낌은 또 싫은 거예요. 되게 뾰족하고 예민한 감각으로 늙고 싶은데 내가 너무 싫어하는 걸 얘기하지 않고 좋아하는 것들만 말해버릇하고 또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건 또 그거대로 나름의 뭐가 있지 라고 이제 하게 될 때 그 뭉툭함이 또 싫어서 지금부터 내가 싫어하는 걸 좀 더 뾰족하게 만들어 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싫어하는 게 뭐가 있지? 라고 유심히 관찰을 해서 발견했던 것들은, 저는 공공 화장실에서 이제 여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변기에 소변을 다 튀긴 다음에 안 닦고 나가는 사람 정말 싫어요. 이게 뭔지 아시죠? 이렇게 막 저도 이렇게 엉덩이를 들고 쌀 때도 있고 앉아서 쌀 때도 있고, 근데 보통 앉아서 그냥 싸거든요. 근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무 생각 없이 딱 앉았는데 허벅지에 그 축축한 느낌이 들 때 그 불쾌감, 앞사람이 누구였는지 모르지만 정말 싫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되게 남이 안 보이는 곳이니까. 그렇게 해놓은 사람도 밖에 나가서 뭐 비즈니스 미팅을 하거나 뭐 친구들을 만나면 굉장히 배려 있는 사람이겠죠. 근데 남이 안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닦지 않고 그냥 나가는 그 삶의 태도, 그걸 제가 진짜 싫어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게 그거랑 비슷하게 이제 사무실에서도 제가 막 일로 막 뭐 사람들을 막 싫어하고 이럴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누군지 대상이 없어요. 근데 화장실에 휴지가 다 떨어졌는데 안 갈고 그냥 나가. 그럼 이제 내가 다음에 들어갔는데 휴지가 없어. 휴지 저쪽에 있거든요. 그럼 막 엉덩이 떼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앞에서 누가 있었는지 몰라도 정말 배려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든다던가, 그 회사 프린터기에 주변에 뭐 이면지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 프린트물 갖고 가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이면지 그 주변에 다 버려놓는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청소해 주시는 여사님들이 있지만 그쪽에 뭐가 중요한 문서인지 모르니까 안 치우니까 걔는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거기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가끔씩 이렇게 버리면서 누군지 몰라도 정말 배려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종류의 이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남편이랑도 뭐 차 타고 어디 가거나 할 때 차도 이렇게 얼굴이 보호되잖아요. 이렇게 대면하는 것보다는. 새치기를 한다거나 막 이러면은 제가 되게 질색팔색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싫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싫어하는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게 싫어 막 이렇게 남들한테 말하는 편은 아니고 가까운 사람들한테만 얘기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내가 뭘 좋고 뭐가 또 싫은지까지도 좀 더 명확히 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친구랑 얼마 전에 얘기를 하다가 제가 최근에 많이 생각했던 건데 친구랑 공감을 하게 됐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친구는 이제 아까 말했던 10년 전에 같이 에디터로 일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도 취향이 되게 뾰족하고 이제 계속 글을 쓰고 있고 멋있는 친구인데, 친구가 곧 유럽 여행을 떠나요. 2달 동안. 그래서 이제 요즘 글 쓰는 분들 사이에서 이런 글을 써서 메일로 보내주고 그 비용을 받는 그런 자체 구독 서비스, 자체 연재 서비스 같은 거를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그거를 나도
이번에 해볼까 해. 이래. 그래서 그래,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근데 매일 이렇게 한 통씩 보내려고. 그래서 매일? 매일? 너 매일 괜찮겠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랑 같이 글을 많이 써봤으니까 글 쓰는데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이 고치고 노력하는지를 아니까 매일 한 편의 글을 보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 거죠. 그래서 매일을 괜찮겠냐, 매일 하는 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나 그래서 진짜 힘 다 빼고 진짜 일기 쓰거나 뭐 메모 쓰듯이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그걸 매일매일 해보려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 그거 뭔지 너무너무 알아. 나 유튜브 할 때 요새 그렇게 하려고 진짜 많이 노력해. 그래서 왜냐면 전업 유튜버거나 뭐 이러면은 그거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막 고민을 하고 하루에 막 시간을 분배해서 8시간 동안 만들어 볼 수도 있겠지만 회사를 다니고 있고 여가에 이거를 해야 되는데 또 놀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시간을 쪼개서 쓸 때 얘를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면 하지 말자. 하지 말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그 말하고 싶은 포인트가 나오는데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완벽한 게 뭔지 알고 어떤 게 완성도가 높은 건지 아는데 힘을 빼고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 사회초년생일 때는 일하는 영역에서의 완벽이나 좋은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열심히 하거든요. 시킨 대로 다 열심히 해보고 뭘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래도 부족한 것 같고 저래도 부족한 것 같고 가벼운 마음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긴장한 상태로 맨날 야근하고 막 열심히 해서 그 시간들이 이제 10년 이상 누적되어 오니 좋은 게 뭔지 알고 어느 정도 완성도 있게 뭐를 만들어 본 횟수도 늘어나고 하면서 오히려 그 가벼운 마음으로 뭐를 한다는 거 자체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눈이 높아지는 걸 수도 있고 기대치가 높아지는 걸 수도 있고 또 그만큼 어떤 사회적인 시선을 신경 쓰는 걸 수도 있고 근데 힘을 풀자. 부족하게 하자. 그래서 회사 일은 힘을 뺄 수가 없잖아요. 돈을 받고 매일매일 출근을 하고 제가 꾸리는 조직이 있고 책임이 있는데 거기서 힘을 빼고 일을 하면 남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겠죠. 근데 이거는 내 여가 생활이고 개인적으로 하는 건데 여기서까지 힘을 주면서 온갖 데 힘을 주면서 살지 말자. 이거는 힘을 빼고 즐겁게 좀 부족한 거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업로딩 하자. 그래서 시간을 더 많이 쓰고 컨텐츠를 더 많이 고민하면 분명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어릴 때는 몰랐던 부분 그래서 어려운 거기도 한데 또 되게 나이 들어가면서 발견하게 되는 좋은 지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일이랑 연장해서 생각해 볼 때 요거는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는 내 시간을 팔고 돈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 시간을 원하는 이에게 돈을 받고 일을 해요. 이게 말장난 같은데 되게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대 중반으로 저는 27살에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 잡지사에서 막 어씨로 일하면 38만 원을 받았지만 한 달 내내 풀로 쉴 틈 없이 일했어요. 그래서 계속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막 택시 안에서도 계속 핸드폰을 붙들고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주인공처럼 계속 일에 둘러싸여 살면서도 38만 원 받는 거에 대한 불만이 없었고 이걸 통해 내가 배우고 싶고 나의 포포를 만들고 또 더 좋은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열망 때문에 그 돈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열정페이죠. 열정페이인데 그게 꼭 어떤 정당한 대가를 받았어도 사회초년생이 받을 수 있는 대가의 제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되게 열심히 한 시간들을 누적해서 어느 정도
내가 하는 분야에서의 자신감이나 결과물들이 쌓이면서 이제는 내 시간은 제한적이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들이 여러 곳일 때 선택적으로 일을 운용하거나 내가 원하는 정당한 페이를 부르거나 이런 게 자연스러워질 때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어른이구나,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나이 듦에 되게 좋은 지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도 젊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젊고 이제 30대 지나면 또 40대가 올 거고 50대가 올 건데 그래도 20대랑은 다른 것 같다. 그리고 다른 이 상태가 꽤 마음에 든다. 얼마 전에 이제 그 남편이랑 옛날로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고 싶냐 뭐 이런 류의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안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제 삶만 놓고 봤을 때 안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20대로 그리움은 항상 있어요. 10대가 저는 고등학교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었고 20대도 지금보다 더 재밌는 일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다시 돌아가는 것보다는 그 앞으로의 이런 나이 들어가면서 좋은 점들을 발견하면서 나이 먹는 일이 조금 더 기대된달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심해요. 그래서 조금 더 나이 잘 들어가고 싶고 재미있게 잘 지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랑 같이 며칠 전에 그 신영철 평론가의 책을 읽다가 요즘 이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서 나이듦에 대해 생각을 하다가 되게 좋은 구절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걸 읽어드리고 싶은데 회사에 책을 두고 와가지고 내일 회사에 가서 이어서 읽어드리는 걸 끝에다가 하나 붙여드릴게요. 어떤 이야기를 거기 써놓으셨는데 그런 거구나 이렇게 느낀 점이 있어서 그것도 뒤에 붙여서 읽어드리고 싶고요. 좀 지금 벌써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거든요.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요새 새벽 6시쯤 일어나서 뭔가를 시작하는 거를 한 지가 몇 달쯤 되고 매일 지키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아침 시간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그게 좀 더 잘 알고 싶다 생각해서 미라클 모닝이라는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그것도 사서 읽어보고 그럼 나는 내 나름대로 이 아침 시간을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를 좀 정리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걔도 원래 원고로 쓰고 있었는데 그때 컨디션을 봐서 원고를 써서 읽든 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컨텐츠에서 또 만나 봬요. 오지야 너도 같이 인사하자. 저기. 안 해? 감사합니다. 조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내 영화 비평학회 학생들이 소개해준 단편 애니메이션의 제목은
작은 큐브로 만든 집이었다. 해수면 상승으로 조금씩 물에 잠기는 마을. 많은 이가 떠났지만 주인공 독거 노인은 때가 되면 아래층을 포기하고 새로 한 층을 올려 옮겨가는 식으로 버틴다. 어느 날 이사를 하다가 담배 파이프를 아래층으로 떨어뜨리는 실수를 저지르자 노인은 아예 잠수 장비를 갖추고 그것을 찾으러 내려간다. 물건은 금방 찾았다. 그런데 오랜만에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그곳에서 살던 때의 기억까지 떠올라 금방 다시 올라와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내쳐 계속 내려가 보기로 결심한다. 더 깊은 과거의 추억 속으로. 말하자면 이런 은유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아래쪽에서 위로 점점 물이 차오르는 일이며 그렇게 한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지난 시간들은 수몰되는 집처럼 그 형태로 가라앉는다. 그런데 그 과정을 막을 수는 없고 다만 잠수하듯 상기해 볼 수만 있을 뿐이라는 얘기다. 그렇게 한 층씩 아래로 내려갈 때마다 그는 역순으로 과거와 재회한다. 아직 아내가 살아있던 때를, 딸이 결혼할 남자를 데려왔던 때를, 어린 딸이 식탁 주위를 뛰어다니던 때를, 그리고 아직 도시가 물에 잠기기 전 그와 아내가 처음 만나 사랑에 빠지던 때를. 어느새 바닥까지 내려와서 올려다보니 자신의 집은 너무 멀고 멀다. 언제 이만큼이나 산 것인가.